비트코인 과거 상승 사이클 공식이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왜 지난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이 계속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식이 이번에 잘 안 맞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너무 커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반감기와 미국의 양적 완화가 맞물렸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적 긴축 시기와 겹쳤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이유가 되나 싶으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명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 차트는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선은 비트코인의 몸집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시가총액은 잘 아시듯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 곱하기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 개수입니다. 비트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 4년마다 채굴되는 이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반감기를 거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각각의 반감기마다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자, 24년 4월 4차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57,000달러에서 최고 11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였고 시총은 무려 2조 1,7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총 마이크로소프트 2조 8천억 달러와 5위 아마존 2조 달러 사이에 위치할 정도였습니다. 즉 이제는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커진 그런 시장이 돼서 단순히 공급이 조금 줄었다는 폭등하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이클과 달리 이번에는 더 큰 파동을 일으키기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총 자산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즉 연준이 돈을 시장에 얼마나 풀었는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걷어들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거죠. 자, 이렇게 연준의 총 자산이 올라간다면은 연준이 채권 같은 자산을 시장에서 사들였다는 뜻이고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투자할 돈이 풍부해진 겁니다. 자, 이걸 양적 완화라 하죠. 시장에 돈이 넘쳐나 투자 자금이 풍부해지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쉽게 오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연준 총 자산 차트는 양적 완화, 이 QE 시기에는 이렇게 차트가 위로 상승하고요. 반대로 연준의 총 자산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연준이 자산을 팔거나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였다는 뜻이고 시장의 돈이 줄어들어 투자할 돈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를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죠. 시장의 돈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일어났던 비트코인 차트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비교해보면요. 자,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로 연준은 당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1차 반감기가 있던 2012년도 11월 당시에도 연준의 초대형 무제한 돈풀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반감기 이후 2013년 비트코인이 역사적 상승을 경험할 때는 바로 이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차 반감기가 있던 2016년도 7월 시점에도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습니다. 연준은 2014년도에 양적 완화를 종료했지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풍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2차 반감기 이후 이 역사적인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후 2018년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2018년 내내 하락을 겪었고 긴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연준은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이때의 반감기와 이 양적 완화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초까지 다시 한번 역사상 최대급의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후 현재는 연준이 긴축을 진행 중이며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태 4.5%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축인데도 비트코인과 또 미 증시까지 같이 올랐었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의 선반영 효과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리 움직입니다. 24년도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곧 긴축이 끝나고 양적 완화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리 좀 상승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긴 했지만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긴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미리 반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글로벌 유동성 효과입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양적 긴축을 했지만 이 바로 중국과 일본은 돈을 풀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높아져 해외 자금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에 이때 유입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죠? 엔캐리 청산이라는. 또 마지막 이유는 24년도에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관들이 적극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4년도 1월달 현물 ETF 소식 내용은 23년도 10월달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연준은 긴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감기 사이클 분석이 이전과 달라진 이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총 규모가 너무 커진 이유와 미국의 양적 완화, 양적 긴축과 바로 이 반감기의 만남이라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들이죠. 1월 23일과 3월 6일 발행한 이 두 행정명령서에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미국 정부 자체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글로벌 규제 리스크가 완화됨과 동시에 기관 및 글로벌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고 4월부터 일부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금리인 이 5월 금리 전망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이 6월과 7월에 경기 지표가 조금 둔화되면은 긴축 완화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이지만 연준이 긴축 감속이나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은 시장은 미리 반영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6월에서 7월은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그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크립토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와이코프 분석적으로도 지금 이 구조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분출하는 분배 구조의 확정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은 여전히 랠리가 진행 중이고 이후 이 박스는 작년에도 그 구조를 초반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듯 올해도 초반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박스가 형성될 걸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추세를 분출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와 다른 반감기 효과의 이유, 그리고 25년 트럼프 행정명령과 연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류로 편입되는 분위기인 만큼 큰 하락은 쉽지 않지만 양적 완화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견뎌야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이런 박스권에는 자동본 매매가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비트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